이화여대 상권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신촌 안 가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겠지만 근데 신촌이란 말 한번 들어봤겠죠. 이화여대는 신촌 옆에 있는 연세대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사실은 연세대보다 이화여대가 신촌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땅값은 이화여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 알박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왕실 땅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대도 왕실에서 병원 차려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어쨌든 스타트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부지는 더 좋은데 그 앞에 이제 이화여대 상권이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피크를 찍고 로조가 2010년대에 대학 다닐 때 로조가 이화여대 200명 이상 만난 또 2대 황태자죠.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호흡기 달아준 거는 중국 관광객인데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을 이제 신촌에서 많이 내쫓으면서 그리고 뭐 한한역 사드랑 같이 터져버리면서 그냥 상권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대 상권이 전국의 대학 상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망한 상권이에요. 그 두 번째를 달리는 게 이제 부산대 상권이 있는데 투톱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울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렸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음식점 사장님들도 시건방지고 전반적으로 좀 시건방짐이 있었어요. 어떤 시건방짐? 양을 너무 적게 줍니다. 너무 편하게 장사하다 보니까 8, 90년대 꿀 빨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살짝 밑보이는 순간 진짜 상권은 나락으로 간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신 몸소 이제 테스트 하신 거죠.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대 상권한테 많이 젊음은 빨린 게 있고 고급스러움은 압구정 로데오에게 많이 빨렸고요. 그에 반면에서 숙명여대는 애초에 상권이 없어가지고 대충 살아남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고 근데 옛날에 여대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성신여대 정도? 성신여대는 또 더 잘 나가가지고 잘 나가는데 그 2대 상권이 또 희한하게 고점이 높았던만 추락도 가팔랐다. 한번 지하철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송파에서 이화여대가 되게 먼데 조금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죠. 신촌 너무 왼쪽 위에 있는 것도 문제긴 해요. 이게 졸업생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신촌이 강북이라는 한계 플러스 이제 왼쪽 서쪽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대 졸업생들은 되게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가고 싶어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가는 거죠. 이해는 하겠습니다. 요즘도 벌써 영상 찍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약간 체감으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SRT 타고 부산 가도 지금 여기서 이대 출발하는 거랑 별로 피로도가 비슷비슷하다. 근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출발. 보고 지하철을 타면서 가보고요. 4호선 타고 경찰병원역에서 또 왼쪽 위까지 또 시원하게 하루 종일 뚫고 가야겠네. 어쨌든 그만큼 사실 접근성이 벌써부터 좋지가 않다. 돈을 쓰려고 해도 거의 1시간 넘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간에 성수동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이게 상권 몰락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상권 하락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사실 사람도 너무 없기는 해요. 보시면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러니까 뭐 요즘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다 온라인 쇼핑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잘 되는 사람만 잘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이동해보세요. 거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로 거의 한 바퀴 다 돌 것이다. 이화여대 역에 도착했고요. 이화여대 역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지하철역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게 이 압도적인 엄청난 높이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많긴 한데 예전에는 정말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잘 틀어놓은 거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 딸들이 이화여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준 지하철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2호선이 굉장히 빨리 개통됐고 되게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그 당시 거의 최장 에스컬레이터 지하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근데 뭐 요즘에야 실제로 상권이 시들시들해지고 난 뒤에 사람이 별로 없죠. 오늘 지금 일요일 저녁 시간대인데 아니 월요일 5월 5일 공휴일 어린이날 저녁 시간대인데 얼마 만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이화여대역 2번 출구로 나가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 되는데 벌써부터 딱 봐도 사람이 없는 게 느껴질 만큼 그닥 인기척이 많이 안 느껴지긴 하네요. 여기도 이제 광고가 빠져 있고 광고주가 없는 거죠. 쭉쭉 올라가면 이제 이 익숙한 그림체인데 사람 자체는 많이 빠지다 못해서 저 멀리 용실난 것도 보이고 여기 예전에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2010년도에는 마지막에 조금 이 도로를 많이 채워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어 간판도 많았죠. 지금 많이 없어지니까 그냥 상권 자체가 텅텅 빈 느낌. 여기가 이제 비둘기들 모여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있었던 분들도 다 내쫓으니까 뭐 아무도 없는 거죠. 이 APM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관리를 해놓긴 했네요. 요조도 이화여대 상권 자체는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 3년 전에 연세대 쪽 갔다가 들린 적은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위쪽 철길로 그냥 뚫고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한때 스타벅스가 국내 처음 진출할 때 맨 처음에 이대 앞에 세운 1호점이
있을 만큼 나름대로 상징성이 많았던 공간인데 이제는 쓸쓸한 임대 무늬만 붙어있게 됐네요. 오늘 일단 공휴일이긴 한데 5월 달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 썰렁해진 분위기를 잡을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가 원래 카페 스타벅스 자리 아니었나? 로즈가 잠깐 헷갈리네요. 스타벅스가 망했나? 아니면 스타벅스가 옮겼나? 여기가 스타벅스였던 것 같은데 저기 여자 한 분이 계시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면도로도 사람은 안 보이고 사실 이화여대 메인 상권은 여기가 스타벅스였구나. 저쪽도 카페인데 카페 많고 이 스타벅스는 그래도 좀 인테리어를 레트로 분위기로 많이 해놨네. 여기는 뭐 스타벅스 잘 되고 사실 왼쪽 공간이 원래 이화여대 공간인데 오늘 뭐 임대문이 문을 많이 닫으셨네. 1층 가격도 많이 빠졌네. 근데 확실히 이화여대 문 쪽으로 갈수록 이제 문을 좀 열어놨는데 갑자기 성균관대 학생이 여기에 외국인 학생인가?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진짜 메인 거리이긴 한데 그래도 오른쪽에 건물 리모델링도 괜찮게 했는데 임대문이가 붙어있긴 하네요. 여기는 뭐 새로 푸른 건물 신축공사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긴 한데 여기가 원래 메인 상권이었죠. 근데 여기도 뭐 샐러드 가게 이런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빠졌네. 이거는 이대 땅 주인인 것 같은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도 공유 비스라고 하지만 여기는 문 닫은 지 꽤 오래된 것 같고 이쪽은 그래도 약간 공유 오피스로 미래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문 닫았고 좀 많이 텅텅 비긴 했네요. 군데군데 빠진 곳이 많구나. 이화여대가 지금 원래 이런 데도 다 장사 잘 되던 공간이었는데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은 거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나 좀 저쪽에서 식사하고 계신 거 같고 학생들은 더더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만 남게 된 거죠. 빈 공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쪽도 빈 공간. 원래 이제 저쪽도 이쪽이 원래 밥 먹는 거리였는데 여기 이제 닫았고요. 이게 너무 이 동네를 엄숙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로쇼가 2010년 당시에도 그때는 사람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 공간 자체를 좀 조용하고 무슨 공부니 뭐니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젊음은 좀 시끄러움인데 너무 성당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 하다가 상권 자체가 다 날아갔네요. 여기가 원래 밥집 거리인데 옛날 가게들은 다 망하셨네. 국물떡볶이 저거는 뭐 기억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10년 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네. 여기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파파다이니 여기도 장사 아직 하고 계시네. 그러면 한 10년 넘게 하시 여기는 그래도 좀 버텼네요. 옛날 가게들이 좀 보이네. 근데 이제 옷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 음식 가게들은 좀 버티셨네. 여기는 이제 사실 빌라 공간인데 조금 쓸쓸한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사람은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쪽 들어가면은 살짝 무서울 것 같긴 하다. 여기 그냥 약간 공포 체험으로 바뀌었. 근데 원래 여기는 2010년대에도 이런 분위기긴 해서 여기는 그래도 장사하고 계시네. 왼쪽 건물은 막아 놓으셨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원룸 장사 정도 하시는구나. 이쪽은 그래도 도시락 가게 살아남으신 것 같은데 옷가게는 싹 다 망했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옷가게 정도도 몇 개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저 멀리 그 유명한 메가박스 신촌역이 보이긴 하네. 이쪽도 사람이 많이 없어졌네. 와 여기 주차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다. 신촌동 주민센터 이거 굴러가겠어. 이 언덕에다가 신촌동 주민센터 안에 사람은 있어 보이는데 그냥 문 닫아 놓으셨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SM그룹? 여기 뭐 장사 다시 하시나? 그게 좀 의아하네. 메가박스 아직도 하네. 옛날에 유치권 행사 중 이건 다 떼버리셨네. 그나마 좀 보기 괜찮으긴 한데 여기가 좀 뭔가 썰렁해지긴 했네요. 저쪽이 이제 연세대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죠. 연세대 상권도 사실 망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넘어가서 홍대는 또 잘 되긴 해요. 요소는 여기 가장 좀 의아한 게 여기는 대체 지금 여기 신촌역이 이 역사예요. 이거는 뭐 대체 관광안날센터 거의 이제 20년 넘게 방치하신 거 아닌가? 근데 더 웃긴 건 여기 열차 다니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 에스컬레이터도 막아버리셨네. 불은 켜놓으시고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관리하시는 분 없네. 댕댕이판 다 됐네.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완전히 막고 그냥 사무실로만 쓰시는구나. 진짜 경의선 레전드.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저기 가시네. 뭐지 저분? 직원인가? 저기 엘리베이터. 아니 여기 왔다 갔다 하시네. 에스컬레이터만 막고 이용객은 있구나. 원래 여기 만들어질 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경의선 타고 춘천 쪽으로 MT 많이 가니까 이거를 엄청 크게 설계했는데 그래도 메가박스는 잘 지탱하고 있구만. 레전드긴 한데 뭐 그닥 동네가 굉장히 조용해진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를 뭐 굳이 동네를 조용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여기는 오히려 좀 너무 야단 법석을 떨어서 망하는 곳이다. 오히려 홍대가 더 그런 시끄럽고 온갖 문제가 많은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걸 좋아하니까요. 너무 젊음의 거리를 억지로 억누르려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억눌러져 버린 신촌 청년 푸드스토어 별로 사람들은 안 계신데 사실 이대생 중에서 자기가 요식업 식당 이모할 사람은 없겠죠. 이것도 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되긴 했어요. 그리고 두끼는 장사 잘하고 계시네. 근데 1층은 또 임대 붙었고요. 이쪽도 임대가 완전 많이 붙었구나. 임대가 많이 붙으면 솔직히 좀 힘들긴 하죠. 왜냐면 주변 지가까지 다 상가 건물 값까지 다 무너뜨리니까요. 여기도 뭐 안경집
열어놓은 놨는데 장사는 뭐 그렇게 잘 돼 보이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일단 가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신촌이 배달 음식점들은 되게 많긴 해요.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결국 사람들은 없고 임대문이 여기도 이제 다 비었네. 1층이 빈 이유는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이면도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메인 도로가 아니라 한층 이 안에 있는 가성비 맛집을 젊은 여대생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대로변의 1층은 원래는 옷가게랑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 채워줬었는데 중국인 관광객 빠지고 여자들도 홍대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로조가 늘 말하는 어떤 동네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가장 빨리 알아채는 방법이 슈퍼카가 주차되어 있거나 돌아다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른데 여긴 네일아트 참 망한 곳이고요. 왜냐하면 슈퍼카라는 게 보통 젊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이 비이성적인 돈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슈퍼카인데 왜냐하면 비이성적으로 돈을 써야 보통 자영업자들이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죠. 로쇼 때 2010년도가 슈퍼카가 거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똑같이 그렇게 망한 게 가로수길 상권인데 가로수길이 가장 유명했던 게 슈퍼카도 엄청 돌아다니면서 유명했었는데 이제 다 압구정 로데오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거를 구경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빠지면 다 이렇게 돈을 안 쓰게 되고 사실 슈퍼카 같이 비이성적으로 돈 쓰는 사람이 리드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돈을 더 안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좀 자기 외모가 자신 있는 젊은 여자 대학생 이대생들이 슈퍼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서 어필해야지 부자 남편 만나는 거지 거렁뱅이 마라탕 후루후루 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런 옷가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옷가게 상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다 오피스텔 원룸아니면 이런 중국 맛집 여자 대학생들이 마라탕 같은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것 빼고는 다 무너졌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드럼이나 피트니스 센터 음악 단련하는 곳들 예전에 여기가 다 옷가게 거리였는데 옷가게 파시는 데가 있긴 하네요. 이쪽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불은 켜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다 지금 보니까 장사 안 되는 김에 그냥 건물을 새로 짓고 계시는구나. 이거 뭐 건물 올라가는 느낌이 안 나는데 여기 다 옷가게였는데 마네킹 그냥 냅두고 원상복구 원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때려 부시려고 기다리시는구나. 근데 그냥 여기 아파트 짓자라는 의견이 지금 더 커가지고 신촌에요. 2대 브랜드 이름 달아가지고 오히려 아파트가 더 들어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요. 그게 아니라 인서울대학교들이 젊은 학생들이 대학교 주변에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청약받아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경희대도 그렇고 외국어대학도 그렇고. 이제 이 신촌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냐면 연세대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여기 아파트를 안 지어놔 버리는 바람에 이게 결국에는 돈 많은 이대생들이 나중에 서울에 집 잡을 때 사고 싶어도 없으니까 여기 교수 아파트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수요를 견인해주는 돈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역 개발을 좀 이상하게 한 거죠. 서대문구랑 이쪽에 서쪽 지역구 의원들이 좀 사람들이 좀 띨띨해요.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지금에서야 아파테리니 아트 같은 오피스텔이니 시작했는데 차라리 여기를 다 때려 부수고 진작에 아파트들 만들어가지고 이대생들 돈을 다 빨아먹었어야 됐다 봅니다. 이게 고려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안암에서 대학생들이 아파트 엄청 사가지고 땡 잡으신 분들 좀 많아요. 이제 아파트 값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건설비도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을 거라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화여대 상권의 다시 큰 문제점이 일단은 음식의 양이 좀 적고 너무 쉽게 장사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기도 망했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차할 곳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치적 난국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안쪽에 또 엄청나게 크게 코엑스처럼 만들어놔가지고 내부에서 돈 빨아먹는 시설도 너무 많이 생겼고요. 여기 언덕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그냥 등산인데 여기 뭐 그래도 장사하고 계시네. 프레첼? 이것도 예전에 봤던 것 같고 배달하는 분들은 되게 많죠. 백날 미용실 해봐 사람들이 안 오는데 애매한 것 같고 여기는 강의실로 바꿨나 보네. 여기 왜 사람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 인생 식당 여기도 와본 것 같은데 갈비찜 여기도 장사하고 계시네. 이쪽 라인은 그나마 살아남으셨네. 뭐 찜닭, 순댓국 저기도 본 것 같고 여기도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일본식 가정집 여기는 망했네. 여기 뭐였더라? 카페였던 것 같은데 이면도로는 그래도 음식점 위주로 생존은 많이 해 계시네요. 위상실 옛날에 옷가게 거리였던 시절을 좀 포포나무 여기 지점도 잘 내셨네. 여기는 이제 망하셨네. 카페 그래도 장사 안 되더라도 망한 가게 있는 거 보면은 좀 이쪽 상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바로 보통 이제 대학교 바로 앞에 건물이 비는 경우는 없는데 중화요리, 레지던스. 근데 이게 여자 대학생 돈 빨아먹기로 이 상권이 너무 성장하니까 다시 말했던 것처럼 사장님들이 건물주도 그렇고요. 그냥 맨날 바가지 씌우고 양도 허접하게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 오고 차 있는 남자친구 있으면은 차 타고 딴 데 튀어버리고 결국에는 자업자득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도 건물주라고 눈 감고 봐주다가 그냥 동반 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화여대 안쪽으로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데 괜히 또 시비 털려가지고 경비원이랑 같이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너무 입장이
중국인 관광객처럼 느끼시려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도 로션은 사실 좋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중국인들을 막으려고 여기를 해놨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아버리면 감옥 가도 같은 것 아닌가? 한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대 상권이 망한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지하에 코엑스처럼 다 뚫어놔버려가지고 영화관이랑 음식점이랑 식당이랑 뭐 꽃가게랑 다 뚫어버리니까 사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일반 지역 주민들 돈 다 빨아먹고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휴일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하네요. 차라리 또 정겨운 중국어, 중국 사람들이 온갖 때 그냥 사진 여대생 얼굴 앞에 들이밀어가지고 이제 출입 금지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을 그냥 냅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낭비라고 보여요. 사실 대학생이 뭐 맨날 공부만 해야 되나? 이런 그러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공부랑 다 떠나가지고 놀 사람은 홍대로 다 튀니까 될 리가 없겠죠. 여기 다 문 닫아 놓으셨네. 편의점 가고 싶긴 한데 좀 이따가 압구정으로 그냥 넘어가 봐야겠다. 여기 CGV는 하고 있나? 누가 뭐라고 하면 홍보 영상 찍는다고 해야겠다. 내부 자체는 뭐 옛날에 비슷하긴 한데 CU 가야겠다. 이거 설마 또 락 걸어놓은 거야?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은 CU 말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CU에서 무기나 사 마시고 난 가야겠다. 뭐가 있지? 원플러스 코카콜라 레몬 스프라이트 몬스터 스트로베리 마시겠습니다. 뭘또 가셔야지. 일단은 결제해 주실 분이 어디 가셨죠? 저 이거 뭐냐? 뭐 어떻게 결제? 아, 저분은 납품하시는 분이구나. 저 결제만요. 납품하시는 분이랑 네, 헷갈렸네. 사장님이랑. 예, 됐나요? 네. 아니, 여기 중국집도 있지 않았나? 지하에? 아니 근데 너무 CU 빼고 닫아놓으니까 이거 공부할 맛도 나겠어. 그러니까 여기 영화관을 차라리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여기도 이제 비었네.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의자 계단? 뭐 스타벅스인가? 이화여대가 문제가 뭐냐면 학교 안에서 스타벅스 같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안 빠져나가고 여기서 다 돈 빨아먹는데 너무 집중한 건 좋은데 여기도 중국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애버리셨네. 근데 이런 데가 사실 장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불을 켜고 활기를 찾고 그런 건데 좀 그런 점은 아쉽긴 합니다. 여기 뭐 문구점도 막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닫아버리셨네. 도서관이랑 연결해놓긴 했는데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아니 문을 왜 이렇게 많이 닫아놓으셨어? 다시 CU 쪽으로 가야 되네. 그게 아니라 여기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였고요. 도서관 사람이 많이 없네. 뭐 조용한 학교랑 시끄러운 학교랑 장단점이 있는데 로조 생각에 학교는 그냥 좀 시끄러운 게 더 재밌지 않나. 옛날에 학교에 농악 동아리라고 동학농민운동 하듯이 깽판 치고 깽판 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리워지네. 여기에 로쇼가 솔루션 딱 드릴게요. 와야 돼. 저기 이제 대학생 농학협회 해가지고 여기서 깽가리 좀 치면은 차라리 그걸로 상권이나 살려라 막걸리 퍼마시고 그거밖에 정답이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진작에 아파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여기 기숙사 대신 이대생들 청약 이빠이 넣어가지고 대학생 청약으로 해가지고요. 저쪽 위에 성북구처럼 아파트 완판시키고 그런 다음에 돈을 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조그마한 월세 느낌으로만 연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학 시절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톡 끼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고 말았다. 이게 로쇼가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지역이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집을 사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화여대와 다른 대학의 승패를 가른 것이다. 성신여대가 그 대표적인 아까 케이스인데 성신여대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 성신여대 근처에 대학교가 꽤 많은데 그 대학생들이 나이 먹고 거기서 돈 쓰고 취업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때까지 돈을 엄청 쓰니까 성신여대는 진짜 아직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화여대는 망해버렸다. 외롭게 쓸쓸하게 망한 음식량도 적게 주다가 자업자득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는 다른 대학교들은 이런 공실 대잔치 안 나도록 노력해야겠죠. 여기까지가 로쇼의 이화여대 망해버린 눈물의 상권 탐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